5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상담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김인수, 스티븐 디쉐이저가 대표적인 학자, 부부죠, 이분들은. 자, 탈이론적이다, 비규범적이다,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맞습니다. 이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질문 기법을 통해서 알아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상담에 활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담자 가족이 보이는 증상도 이 상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악몽 질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악몽 질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기적 질문의 반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일종의 증상 아닙니까? 나이트메어 악몽은 증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합니다. 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찬, 그 다음에 연결문,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칭찬은 성공한 것에 대한, 가족이 이제까지 성공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성공에 대한 칭찬, 간단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문이 있습니다. 이 연결문은 뭐냐면 이 칭찬하고 과제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문인데 일종의 제안입니다. 치료자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와의 연결입니다. 과제와의 연결, 과제와의 연결문이죠. 연결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과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하나, 둘,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우리가 그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객형이냐, 불편형이냐, 불평형이냐, 또 하나가 방문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줘요.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주고 불평형의 경우는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줍니다.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방문형은 다음에 또 방문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 방문을 권면하는 겁니다. 과제를 주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제가 바로 이런 거겠죠.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불평형의 경우는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라고 해요. 세 가지, 칭찬, 연결문, 과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고객형 내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소홀하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답니다. 이게 불평형이겠죠. 네, 불평형. 말 그대로 불평에서 힌트 얻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소홀을 하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의향도 없다. 고객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형 내담자가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상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족 상담은요,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사례도 나왔고 각각의 모델의 기법 문제도 나왔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인 상담과 비교한 가족 상담의 특징입니다. 옳은 것은 인데요.
첫 번째, 선형적. 두 번째, 수동적, 반응적 존재. 그 다음에 기계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 내담자의 내면.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행동.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밑줄 친 게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의 인과관계를 선형적으로 본대요. 선형적으로 본다는 소리는 직선적 인과성을 말하는 거예요. 직선적 인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 가족 상담은요,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어떤 한 원인이 부메락이 돼서 다시 다른 성원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또 그 가족 성원들이 자신에게 또 원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다. 내담자를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존재로 본다. 이게 상당히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거예요. 내담자 인간관이라는데요. 인간관을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자극과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기계론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으로 가면 돼요. 문제의 진단과 해결 과정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치료자가 진단하고 치료자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내담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개인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가족 상담은 무슨 세계관이냐?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게 바로 4번인데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중시하구나. 맥락을 중시하구나. 관계적이고 맥락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기체적인 세계관입니다. 유기체적인 세계관이다. 자, 은유를 한다면 우주가 있어요. 우주. 이 우주는 어떤 큰 기계가 아니라 우주는 여러 행성들이 서로 뭐한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유기체적인 세계관인 가족상담입니다. 4번이 맞고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내담자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지를 탐색한다. 극히 개인 상담적이죠. 극히 개인 상담적인 이야기예요. 내담자 내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 내담자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 이런 것들은 내담자 개인을 보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 개인의 행동. 그래서 개인 상담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7번 문제는 우리가 이론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생각나세요? 자, 부부 균열이 있죠. 부부 균열. 리츠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부부 균열하고 부부 불균형이 있어요. 부부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 부부 불균형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힘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배우자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배우자는 힘이 약하겠죠. 다른 배우자는 이 힘이 권력을 말해요. 다른 배우자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불균형. 뭐 균열은 뭐냐? 다툼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다툼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 균열이에요. 부부는 각자, 이것도 리츠가 말한 겁니다. 부부는 각자
각자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자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동기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부 금이 가요. 균열입니다. 맞습니다. 거짓 적대성입니다. 가족원 간의 안정을 추구하는 관계로서 표면적으로는 개방되고 상호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개방되고 상호 이해하고 만족한다. 안정을 추구한다 그랬죠. 이것은 거짓 적대성이 아니라 그렇죠. 거짓 친밀성. 거짓 친밀성 이라고 할 수 있죠. 윈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적대성도 윈, 거짓 친밀성도 윈입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거짓 상호성이 나오죠. 그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거짓 상호성.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친밀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겉으로 보는 것과 이게 겉으로잖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적대성은 윈이거든요. 이것도. 자, 거짓 적대성은 표면적 겉으로요. 자, 그 다음에 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짓 적대성이라 그랬으니까 표면적으로서는 적대적이고 거부적이에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적대적이고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거부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면으로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적대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둘 다 윈의 개념이었고요. 가족 항상성입니다. 가족 항상성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가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가족 안에서 발전시킨 상호작용 규칙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상호작용 규칙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항상성은요, 긍정적인 항상성이 있고 부정적인 항상성이 있어요. 긍정적 항상성이 있고 부정적 항상성이 있어요. 가족의 상호작용 규칙이 외부에서 봤을 때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쭉 유지되면은 그게 긍정적 항상성이거나 부정적 항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귀결성, 다양한 출발에서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그럼 틀렸죠. 다귀결성은 반대가 돼야 돼요. 동일한 출발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동귀결성입니다. 동귀결성, 다른 말로 동등 결과성이라, 동일 결과성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되셨죠? 특정 원인이나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체계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니, 다양하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것이 동일한 결과를 내지? 그 과정이 어떻길래? 그래서 그 과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원인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체계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동귀결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1번이 답이네요. 자, 이해되셨죠? 5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사례를 진행하면서 상담자가 취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기 전에 선지를 먼저 봐라.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가족 내 학대나 폭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Y가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한다.
가족들에게 상담 참여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한다. 상담자가 취할 행동입니다. Y의 가족과 진행한 상담 내용을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하여 학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 상담에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 안 봐도 얼추 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Y의 가족과 진행한 상담 내용을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하면 안 돼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비밀 보장해야 돼요. 비밀 보장해야 된다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왜 이걸 공유합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이 4번으로 연상되는데 앞에 보시겠습니다. Y는 13세로 여자입니다. 수업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며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보여 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Y에게 남편에 대한 비난을 했고요. Y 학업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문제가 아내의 과보호와 부적절한 양육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현에 의하면 삼각관계 형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Y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갑니다. 가족 내 학대나 폭력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Y가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도 확인해보고, 가족들에게 상담 참여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5번 가족 상담에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유지해 놓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비밀 보장해야 돼요. 이건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죠.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59번 문제는 다음 상담자 진술은 어떤 가족 상담의 기법인가 이거죠. 척도 질문이냐, 과정 질문이냐, 긴장 고조냐, 예외 질문이냐, 자기 입장 지키기냐.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귀가 시간을 어겨 불안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불안이 나오고요. 당신의 그 불안한 행동, 이게 받은 겁니다, 지금. 당신의 그 불안한 행동에 대해 아들이 또 나와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받아요. 당신과 아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이 나오네요. 남편이 나오니까 이 당신은 바로 엄마를 말합니다. 아내이면서 엄마가 되겠습니다.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남편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원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불안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과정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힌트 하나 드리면 제가 받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질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 질문은 모레이 보엔의 기법입니다. 보엔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셔요. 해설을 보시면 과정 질문이 있어요. 과정 질문은 내담자가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게 인지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족들이 맺는 관계 유형 방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 관계 유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란 말을 든 건데, 가족원 간 관계 유형을 살피는 질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처음 스타트가 불안으로 시작했죠. 불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족원의 가족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보엔의 가족치료는요,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탈삼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불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해하는 가족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성원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원 간의 관계 유형을 살피면서 가족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법이 과정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보기에서 상담자는 남편과 아내,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안과 분노는 없지만 그런 감정에 대해 과정 질문함으로써 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정 질문의 좋은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놔두고 자기 입장 지키기가 있어요. 이거는 나 입장 말하기입니다. 나 입장 말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입장 말하기, 나 입장 취하기, I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나 입장 말하기를 I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돌려드린 거예요. 나 입장 말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어떤 비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비난하든 남편을 비난하든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란 말 쓴 거죠. I 메시지 아닙니다. I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I 메시지가 아니고, 자, 나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내 입장을 말해보는 거다.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자, 5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60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질문 기법과 그 사례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런 거. 쉽습니다. 보람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예외 질문, 첫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좀 좋아지면 상담을 받는 것이, 힌트 주네요.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보람 질문 맞습니다. 자, 척도 질문, 점수가 나오죠, 이렇게. 엄마가 여기 있다면 엄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몇 점 정도라고 하실까? 점수가 나왔어요. 척도 질문 맞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건 대처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이 아니라 대처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견해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저한테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담자가 자녀의 생각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는 아들이라 합시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견해를 아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성 질문. 예외 질문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덜 심각한 때는 언제였나요? 당연히 예외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예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말 그대로 예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첫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부터 오늘 상담에 오기까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담을 약속했을 때 그때부터서 지금 상담에 왔잖아요. 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됐죠?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